길고 긴 과학 지문을 넘어서 이제 드디어 사회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딱 이 지문까지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예요. 더 하기에는 지금 진도를 못 뺀 반들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딱 하고 시험을 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지문은요, 2020년도에 원래 1학년들이 3월 달에 쳤어야 되는 시험지에 있던 지문이에요. 이 위로 올라가 보면은 그 베르니케랑 브로카, 리시트 하임 나오는 그 지문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난이도의 시험지에서 가지고 왔고요. 사실 사회 지문이 요즘에는 더 처치곤란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경제 지문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해서 경제 지문을 가지고 왔어요. 참고로 이 지문은요, 제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형태의 경제 지문의 제일 쉬운 버전입니다. 그래프 나오고 돈 계산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사실 제일 힘든데 그 중에서도 제일 쉽고 그러니까 제일 순한 맛 지문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찬찬히 보면서 도대체 사회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감을 조금 잡았으면 해요. 지금부터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을 읽을 건데요. 최근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제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야 되는 단어는 2번이나 반복된 관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 글의 핵심이 관세에 있다라는 거죠. 주제는 관세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관세가 정확히 뭔지 모르잖아요.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같이 보면은 관세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합니다. 관세는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조세인데 재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물건, 돈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들을 재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과라는 말은 이렇게 때린다는 거죠. 뭐 히트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덧붙인다는 거예요. 세금을 붙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 전에 쌤이 얼마 전이 아니고 몇 달 전에 쌤이 옷을 하나 직구를 한 게 있는데 세금을 진짜 거의 한 얼마를 줬더라. 세금 한 3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딱 달라고 하더라고요. 옷 가격에. 이게 뭔가 싶었어요. 하여튼 그런 게 관세인데 정부는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때린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경기 및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러분들 나는 이제 이 글에서 무엇을 얘기할지 좀 알 것 같아요. 미리 다 읽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뭐 이 단락만 봐도 어떻게 할 건지가 나와요. 핵심은 관세이고요. 이 관세는 뭐다?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이 관세가요, 국내 경기나 국제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이 글에서 언급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하면서 같이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회 지문이 여러분들을 진짜 힘들게 하는 거는 이 그래프 때문이에요. 그래프. 과학 지문에서도 그래프가 나오긴 하지만 사회 지문처럼 사람 골머리를 쥐어 짜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 지문의 텍스트들은 이 시각 자료, 그래프라고 하는 통계 자료를 뒷받침하거나 보충 설명하거나 자세히 풀어준다거나 하는 내용으로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표를 볼 줄 모르면 글을 읽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달리 얘기하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프는 버리고 글만 읽어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오늘 가능하면 그것도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프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 애들 됐고 그다음에 올해 1학기 때도 애들 됐고 했던 건데 이 부분이 나왔을 때는 이 부분을 제발 부탁인데 그냥 건너뛰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덩어리로 묶으세요. 글을 읽을 때 글 전체를 덩어리로 묶어서 뭐하고 어떤 문장하고 관련이 있다
아, 이 단락에 있는 문장과 저 단락에 있는 문장이 연결되겠다.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야지 글이 읽히지. 그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글이 안 읽힙니다. 읽히던 글도 꼬여가지고 안 읽혀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글은 전체가 모여가지고 의미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한 번 더 나아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은 읽기 조금 더 쉬워져요. 이거 진짜 내 말 한번 믿어보고요. 그러니까 너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골머리를 싸매면은 진짜 여러분들 성적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머리를 싸맬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장이라는 거는 나중에 사회쌤한테 여쭤보시고요. 이것도 그냥 사회쌤한테 여쭤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이게 좀 제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여기서 수요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1단위 추가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지불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불용의 가격이라는 말이 있는데 용의가 뭐예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다란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아이폰이라고 하면 좀 광고인가? 어쨌든 핸드폰을 누가 이제 중고로 딱 내놓았어요. 내가 그걸 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거를 한 50만 원 정도에 살 의향이 있다. 이럴 때 용의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시한 용의 가격은 50만 원인 거죠. 하여튼 뭐 그런 거고요. 일단 이거 한번 보세요. 수요 곡선이라는 건데 자, 이거를 의미하는 수요 곡선은 이 그림에서 어디를 뜻하는 것인가?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 여러분들 잘 보라는 의미에서 내가 색깔을 칠할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쭉 기다려. 아유 왜 이러냐. 이렇게 쭉. 이게 잘 안 보이지? 잠깐만. 색깔을 이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내려가는 빨간 선 보일 겁니다. 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수요 곡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냥 이거는 처음 그래프 보는 걸 거니까는 그냥 잘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1단위의 추가 생산에 위한 생산자의 판매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아까 전에 했던 말인데 그럼 내가 이제 커피를 팔려고 해요. 카페 사장님이라 가지고 나는 이 아메리카노를 3,500원에 팔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생산자가 정한 판매용의 가격입니다. 그게 생산자가 정한 판매용의 가격이라고 하고 공급 곡선은 이 색깔은 아까 썼으니까 공급 곡선은 이거겠죠. 나는 사실 이거 제일 처음 봤을 때 이런 되게 근원적인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직선인데 왜 곡선이라고 할까? 우리가 보는 사실 이 공급 곡선, 수요 곡선 그래프는 되게 일반적인 거고 원론적인 거고 제일 추상적인 거라서 이렇지 실제로는 곡선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봤을 땐 직선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곡선으로 쓰인다. 그래서 이제 곡선 그래프라고 하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생산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소비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생산자가 하는 거는 수요예요. 소비자가 하는 거는 수요예요. 생산자가 하는 건 공급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고 가세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하는 거는 공급이고요. 소비자가 하는 건 수요고요. 소비자가 뭔가를 원하는 거를 수요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산자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를 공급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될 거고요. 잠시만요. 물 좀.
자, 이거 다시 깔고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이거 처음부터. 관세가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수요 공급 얘기했습니다.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여기서 수요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1단위 추가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거 있잖아요. 재화 1단위의 추가 소비 이런 말 그냥 넘어가세요. 모르겠어요 나도. 나중에 문제 풀다 나오면 그때 또 이해할 수 있겠죠. 공급 곡선은 재화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1단위 추가 생산을 위한 생산자의 판매 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뭐가 공급이고 뭐가 수요인지, 누가 수요하고 누가 공급하는지 우리가 봤어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재화의 균형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P0에서 형성이 된다. 자, P0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색깔을 잠시만요. 이걸로 해야지 잘 보이겠지. 자, 점 찍을게요. 왜 장로 이걸로 할게요. 자, P0 찾았습니다. P0에서 형성된다. 이 P0는 뭐라는 거예요? P0는 균형 가격이래요. 재화의 물건의 균형 가격. 왜 균형 가격이라고 할까요? 공급과 수요가 딱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화의 가격이 P1으로 올라가면 P1이 되면은 쭉 네. P1이 되면은 이거다. 하여튼 P1이 되면은 수요량은 Q1으로 줄고 여기 한번 보세요. 수요량은 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재화의 가격이 P1으로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그래프가 색깔이 이상하다. 잠시만요. 일단 화살표를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했는데 내가 엉켜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재화의 가격이 P1으로 올라가면 수요량은 Q1으로 줄고 여기 보면은 재화의 가격이 P1으로 올라가면 P1으로 재화 가격을 올렸어요. 수요량은 Q1으로 줄고 자 P1일 때 수요는 Q1이다 맞죠? 원래 얘가 Q0이었는데 Q0에서 Q1으로 줄어들었죠. 우리 그래프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고 그건 알아야 됩니다. 자, 공급량은 Q2로 증가하지만 얘가 얘네. 공급량은 Q2로 증가하지만 여기 보세요. 공급 직선 보면은 가격이 P1인 거 이 친구죠. 그래서 P1일 때 요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재화의 가격이 P2로 내려가면은 여기에서 내려가면은 수요량은 Q2로 증가하고 수요 곡선 보세요. P2인 거 어디지요? Q2지요. 자, 그 다음에 공급량은 Q1으로 줄어든다. 요렇게 되겠네요. 해서 처음에 보세요. 그냥 내가 지금 하는 건 그래프를 그냥 읽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균형 가격이에요. P1과 Q1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 자, 거기에서 일단 뭐를 올려버리면 가격을 P1으로 올려버리면 수요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어제 커피가 4,000원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5,000원이래요. 나 못 사 먹어요. 용돈이 없거든요. 자, 공급 곡선 보세요. 자, 얘를 갖다가 P1으로 P1으로 늘려버리면은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싼 값에 더 많이 팔고 싶으니까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Q2로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얘를 다운시켜요. 커피 4,000원에 팔던 거 3,000원에 팔아요. 어라? 그럼 나는
더 많이 살래. 나는 더 많이 살래. 나 그러면은 하루에 1.5잔씩 마셔도 되겠다. 오늘 2잔 먹고 내일 1잔 먹으면 개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근데 이 사람들은 싸게 팔면은 이문이 별로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는 적게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멈춰보고 비교를 하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실제로 시험을 풀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회 지문에 대한 이제 기반이 아직까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차근차근 그래프랑 글이랑 관련 지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진짜 이상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디에 있는 내용을, 글에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가 읽기 더 어려우니까는 차라리 이것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하고는 있습니다. 정말 힘들 경우에는.